베네피트의 프라이머를 사용해 줄게요. 이마랑 볼 부분도, 코 부분이랑 이니스프리의 수분 베이스를 써줄 건데요. 아마 제목 보시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빠르게 준비를 해야겠어요.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찍은 지 진짜 오래됐더라고요. 사실 집에서 메이크업 영상을 정말 한 3-4번은 찍었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업로드를 못하다가 꼭 다음 주에는 올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두들겨줄게요. 오늘 베이스로는 라네즈의 네오 쿠션을 사용할 거예요. 먼저 이마 부분부터. 제가 저번에 네오 쿠션에 대한 리뷰를 올렸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 영상 때문인지 구독자 수가 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처음 알게 되시는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사실 리뷰 영상을 보시고 뭐 좋아해 주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말하면서 겟 레디 윗 미를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많은 베이스 제품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마스크에 조금 덜 묻어날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여러 방법들을 많이 해봤는데 우선은 저는 이렇게 얇게 발리는 제품을 먼저 발라준 다음에 파우더로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바르는 게 가장 베스트더라고요. 동그란 퍼프로 꾹꾹 눌러주는 게 가장 묻어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 뭐 파우더가 너무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나 모공이 너무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냥 브러쉬로 레이어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에도 발라줄게요. 조금 밝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생일이니까 조금 화사한 베이스로 가볼게요. 루나의 핑크색 파우더를 사용해서 눈가에 유분을 좀 정리를 해줄게요. 오늘 눈썹은 이니스프리의 새벽 이슬 애쉬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줄 거예요. 눈썹을 먼저 좀 빗어주고 저는 눈썹이 높낮이가 달라가지고 조금 그릴 때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오른쪽부터 그려주고 있어요. 오늘 저녁은 TGI에 가기로 했는데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는 게 사실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약간 그런 뭐 빕스라든지 아웃백이라든지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이 되게 유행을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뭐 가끔씩 특별한 날에 가서 뭐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사실 너무 많은 음식점 브랜드들이 많다 보니까 옵션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좀 먹을 수 있는 범위가. 뭐 아시아 요리도 정말 많고 태국 요리, 베트남 요리. 갑자기 저희 집 강아지가 들어와가지고 맨날 문을 저렇게 막 벌컥벌컥 열고 다녀요. 제 동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베트남 음식, 태국 음식 뭐 등등 너무 다양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는 아는 동생이 정말 맛있는 쌀국수 집에 데려가줬는데 현지 분이 요리하시는 집 같았어요. 제가 거기서 좀 매콤한 해물 쌀국수인가? 그걸 먹었었는데 그 친구가 그게 조금 매울 수도 있다고 해서 조금만 맵게 해주세요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너무 국물이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뭐 약간 향신료나 조금 이국적인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하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 메뉴일 수 있겠는데 뭔가 해물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진 맛이 되게 신선하면서도 정말 다채롭다 약간 그런 단어가 생각나는 맛이었어요. 양도 진짜 많고 좀 새로운 것도 먹어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단골집은 또 단골집대로 자주 찾아가지만 뭐 애들이랑 어디 갈까 했을 때 여기 한번 가보자 라고 많이 제안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갔는데 만약에 성공을 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맛집을 찾아낸 것 같고 아이섀도우로는 웨이크메이크의 어반 매트 팔레트를 써줄게요. 여기서 먼저 이 컬러를 베이스로 사용해줄 건데요. 약간 핑크빛이 돌락말락하는 베이지 브라운 컬러예요. 제가 저번 주랑 이번 주가 너무 바빴어가지고 브러쉬를 따로 빨지를 못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이 필리밀리 테이퍼드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줄게요. 근데 이거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로 써도 되게 좋아요. 저는 다음에 세일하면 하나 더 쟁일까 생각 중이거든요. 원래는 제가 코 쉐딩할 때 이거 자주 쓰는데 모가 조금 긴 편이어가지고 길쭉해서 이렇게 좀 멀리 잡고 그리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눈 화장할 때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곤 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 싶어서 언더도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컬러를 써줄 건데 약간 획기 도는 조금 채도가 빠진 브라운 컬러예요. 쌍꺼풀 라인 바깥쪽으로 우선 블렌딩을 해줄게요. 웨이크메이크 포켓 스타일러를 벼르고 벼르다가 이번 올리브영 세일 때 구매를 했거든요. 이게 너무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되게 섀도우 팔레트가 한 손에 딱 잡히는 크기라 어디 갈 때도 챙겨 다니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이게 매트 컬러로만 이루어져 있는 팔레트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부드럽게 발려요. 블렌딩이 부드러워가지고 저는 쉬머퍼를 꼭 사용을 하는 편인데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때 이 팔레트를 쓸 때는 왠지 펄을 쓰고 싶지 않아져요. 그냥 이 부드러운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언더도 살살 지나가줄게요. 이 색깔이 진짜 특이한데 그냥 흔한 보라색이 아니라 마젠타 빛이 살짝 섞인 빛이라서 나중에 이 컬러로 아이 메이크업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샤의 프렌치 핑크라는 컬러인데요. 이렇게 로즈 핑크빛 쉬머 섀도우예요. 여기 앞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그냥 슬슬슬슬 쓸어줄게요. 제가 이 섀도우가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세일을 안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미샤에서 세일 안 할 때 정가 주고 구입한 섀도우예요. 그만큼 이 펄이 너무 차르르한 게 고급스럽고 예뻐가지고 데일리로도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애교살에도 쓱 지나가줄게요. 그냥 한 겹만 너무 붉어지니까 미샤의 이탈 프리즘 소울시티라는 컬러입니다. 약간 획기 도는 브라운 컬러여가지고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오늘 눈이 좀 부어가지고 쌍꺼풀에 칠하면 너무 눈이 작아 보일 것 같아서 삼각존만 채워줄게요. 그리고 제가 눈이 짝짝이에요. 오른쪽, 왼쪽이. 그래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쌍꺼풀이 좀 작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조금 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메이크업을 영상을 찍어야지 하다가도 쌍꺼풀 모양 때문에 그냥 넘긴 적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찍어보려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다양한 눈매를 보여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어떤 영상에서 보면은 여기가 아웃라인이기도 하고 지금은 약간 부어서 이게 안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조금 편차가 있는 편이에요. 에스쁘아의 무디 브라운 컬러 라이너를 사용해줄게요. 아이 메이크업에서 정말 속눈썹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이라이너랑 마스카라랑 둘 중에 무인도 갈 때 어떤 거 가져갈래?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마스카라를 선택할 거예요. 에뛰드하우스의 픽서를 써줄 거예요. 이 컬링이 내려오기 전에 얼른 빗어주고 또 이 픽서도 금방 굳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쓸어주기보다는 그냥 몇 번 쓸어주고 스탑을 해줍니다. 마르는 동안 반대쪽도 찝어줄게요. 픽서를 발라주고 이거는 에뛰드의 생얼 카라예요.
요즘에 제가 잘 쓰는 조합인데 이 픽서랑 궁합이 괜찮더라고요. 볼륨감은 사실 아예 없는데 좀 깨끗한 속눈썹을 연출하고 싶을 때 그냥 하늘하늘 빗어주면 안 한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서 이렇게 해놓고서 조금 뭔가 볼륨감이 너무 아쉽다 싶을 때는 이티드의 볼륨 픽스 카라인가? 그거를 덧발라줍니다. 루나의 컨실러를 사용해서 오늘은 베이스가 너무 두꺼워지면 안 되니까 여기 살짝, 여기 그리고 이런 납작 브러쉬 있잖아요. 이걸로 펴줄게요. 이 네오 쿠션이 제형이 되게 얇기 때문에 제가 파우더를 올리면 그게 딱 픽스가 돼서 좋은데 컨실러를 많이 올리게 되면 그게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기 눈 밑에 조금 어두운 부분만 살짝 이렇게 밝혀주고 저는 시간이 나면은 무조건 좀 브러쉬로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진짜 브러쉬로 하는 게 지속력이나 밀착력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아니면 브러쉬가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좀 익히시면은 다른 부분이 너무 퀄리티가 올라가니까 아마 브러쉬만 쓰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정말 살짝만 해줬는데 안색이 확 밝아 보이죠? 사실 이마는 안 해줘도 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두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살짝 그리고 코는 정말 살짝 그리고 여기 여드름 자국들 요즘 너무 많이 심해졌죠. 예전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턱여드름이 한동안 안 났었는데 다시 나기 시작했어요. 건강식품도 같이 챙겨 먹었었거든요. 좀 뭐 장이나 위에 좋은 그런 식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꾸준히 챙겨 먹었었는데 그게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다가 딱 끊으니까 정말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때부터 턱여드름이 확 다시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저는 제가 짜다가 아니면 염증을 내버렸다가 흉진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 달려가는 게 조금 제일 좋다. 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편인데 이번에는 약간 버텼거든요. 제가 안 가고 그래 약 먹지 말자 아니면 뭐 염증 주사 맞지 말고 그냥 기다려보자 했는데 여기가 사라지면 그 옆에 또 나고 그게 나면 또 옆에 나고 이러니까 정말 왜 이렇게 갑자기 심해졌는지 근데 뭐 저는 이게 옛날에는 일상이었어가지고 뭐 예전보다는 그렇게 엄청 스트레스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보기 안 좋잖아요. 뭐 친구를 만날 때라든지 제가 보기에도 속상하니까 이렇게 해보고 좀 안 된다 싶으면 한번 피부과를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결자국이 살짝 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만 그냥 살짝만 이렇게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짝만 눌러줄게요. 이 한스킨에서 컨실러를 구매하니까 이런 컨실러 브러쉬를 주시더라고요. 참고로 이거는 클리오의 킬커버 팟 컨실러 진저 컬러예요. 이게 조금 노란기가 있어서 이런 거 가릴 때는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고체 타입은 확실히 좀 고정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살짝만 눌러주는 식으로 그냥 가운데 그 경계 부분, 진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살짝 눌러준다 하면은 그냥 이 스판만 봤을 때는 너무 커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커버가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바비 브라운 스틱 섀도우 골든 핑크를 사용해 줄 거예요. 이 제품이 진짜 좋은 게 제가 이걸 구입한 지 벌써 5개월인가? 거의 6개월이 다 돼가거든요. 근데 다른 스틱 섀도우들처럼 안 굳는 거예요, 아예. 다른 거는 뚜껑을 닫아놔도 되게 잘 굳잖아요. 근데 이거는 샀을 때랑 그냥 똑같아요.
똑같이 부드럽게 잘 발려요. 그리고 여기 앞머리 포인트. 그 다음은 메이크업 포에버의 파우더를 사용해줄 거예요. 여기 뚜껑에 살짝 덜어가지고 살짝 이 정도 덜어가지고 브러쉬에 묻혀서 살짝 털어주고 이마는 그냥 가볍게만 터치해주고 사실 제가 아까 퍼프로 누르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파운데이션이 좀 뭉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유분이 올라오면. 그래서 요즘에는 이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를 한 3번 정도 레이어링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원래 윤광이 도는 피부 표현을 선호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매트 타입으로 피부를 꾹꾹 눌러주는 게 조금 습관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분 되게 많으시겠죠? 사실 저도 여드름 피부니까 모공을 막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나마 이 파우더는 조금 입자가 되게 가볍고 좋아가지고 다른 파우더보다 확실히 뭐 저녁 때쯤 여드름이 올라온다거나 하는 일이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번 쓸어줬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 마스크, 코 닿는 부분 여기 한 번 더 눌러주고요. 대신 이 방법을 하시려면 기초를 좀 촉촉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도 되게 많이 닿잖아요. 이 부분 한 번 더 눌러주고 여기 잘 무너지는 턱 부분도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줄게요. 페리페라 V 쉐딩 헤이즐 그레이 컬러예요. 여기 가장 진한 컬러랑 중간 부분 컬러를 조금 믹스를 해가지고 제가 이 뾰족한 브러쉬 이거 있죠? 미샤에서 산 건데 이거 진짜 애용하거든요. 이게 다용도를 쓰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애교살 그림자 그려줄 때도 좋고 오른쪽이 애교살이 좀 없어가지고 여기를 좀 그려줘야 되거든요. 맞춰주려면 이렇게 좀 생겼죠? 여기 쉐딩을 해주니까. 오늘은 코 쉐딩은 하지 않고 그냥 윤곽만 정리해줄게요. 가볍게 쓸어주고 바깥쪽만 이 부분도 조금이라도 작아 보이게 해줄게요. 이니스프리의 별총총 꽃빛 글리터를 사용해줄게요. 화면엔 진짜 안 당기네요. 이게 예쁜데 핑크색 글리터거든요. 조금 보인다. 여기. 이거 그 호텔리어 파우치 털기 할 때 그때 나왔던 동생이 추천해준 제품인데 요즘 제 데일리 글리터랍니다. 글리터가 작은데 색깔이 여러 가지여가지고 은근히 화려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너무 많이 해주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한 줄 싹 지나가주는 게 깔끔하고 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에뛰드하우스의 볼륨 픽스 마스카라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역시 저는 볼륨이 없으면 안 되나 봐요.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좀 어플로 찍었을 때 속눈썹이 총총 세워져 있는 게 더 또렷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크리니크의 펜지팝을 써줄게요. 제가 중요한 날 있으면 꼭 바르는 컬러예요. 좀 바깥쪽으로 그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와 줄게요. 제가 메이크업 순서를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이유는 저는 화장을 할 때 조금 봐가면서 좀 필요한 부분은 더 채워주고 그러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뭐 메이크업 튜토리얼 같은 걸 찍을 때는 보통 많이들 하시는 순서로 많이 하지만 오늘은 그냥 겟레디 임미니까 약간 청초해 보이고 좀 신뢰간다 해야 되나? 제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이걸 바르면 뭔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단델리온 티잉크를 써줄게요. 오늘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쓸어줄게요. 눈썹을 그릴 때 보통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거든요. 화장실 거울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잘 보이고 조명도 밝아가지고 보면서 하는데 항상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할 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립은 이번에 3CE 신상인 드리즐 러브를 써볼게요. 이런 컬러거든요. 핑크기가 있는, 굳이 말하자면 조금 쿨에도 가깝긴 해요. 부드럽게 발려가지고, 그리고 휴지로 몇 번 찍어내면 지속력이 되게 길더라고요. 하나 단점이랄 거는 좀 달달한 코코아 향이 많이 나서 조금 향이 민감한 저로는 조금 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CE의 베스트 에버라는 컬러를 사용해줄 건데요. 컬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예쁜 거예요. 이런 쨍한 레드 컬러여서 또 여름에 이런 쨍한 레드 컬러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두 개를 같이 섞어서 바르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도 올리브영 세일할 때 이거 꼭 구매하세요. 진짜 예뻐요. 자, 메이크업은 이 정도로 해주고 저는 머리를 하고 올게요. 저는 이렇게 머리를 말아주고 왔고요. 묶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풀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얼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저는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브이로그를 좀 오랜만에 제대로 찍어보려고 했었는데 충전까지 배터리를 다 해놓고서 모르고 충전이 안 된 거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찍다가 도중에 배터리가 나가서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정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생일을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기쁘고 또 행복하게 오늘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생일은 언제 와도 조금 특별한 날이지만 오늘만큼은 좀 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변 지인분들이나 친구들에게 제가 앞으로도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말하면서 메이크업을 찍어봤는데 저를 잘 모르셨던 새로운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더 저에 대해서 알아가고 조금은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 가지 메이크업 신제품을 리뷰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또 여러분이 유익하게 느끼실 것 같지만 또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번 이끌어봤는데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유용한 뷰티 정보들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는 것과 동시에 저 또한 여러분과 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영상 매번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금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